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나무병원은 나무의사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무병원TV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댓글도 많았지만 일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신 그러한 댓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보면은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를 약간 혼돈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댓글 중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셨던 나무의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소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병원과 나무의사는 동일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병원은 나무의사가 아닙니다. 보통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나무병원은 나무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먼저 나무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소속되어 수목 진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속이죠.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나무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수목진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 꼭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산림보호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의사 개인적으로 수목진료를 하지 못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돼야지 그 가치를 가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소속이 되는 과정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나무병원과 그 다음에 나무의사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나무의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할까요? 적게 받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연봉 1,000만 원이 아니라 연봉 1억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사가 연봉 5천만 원을 원하건 1억을 원하건 그거는 나무병원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또는 좋다 이런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개인 의견이니까는요. 그래서 이 나무의사가 많은 금액을 원하는 거는 당연하다 하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그 나무병원은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나무병원은 일반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일반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윤 추구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무병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무의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께 많은 돈을 주고 싶어 할까요? 적은 돈을 주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나무병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주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3천만 원, 1,000만 원 그 회사 사정에 맞게 채용 금액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병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1,000만 원을 준다, 2천만 원을 준다, 5천만 원을 준다 이랬을 때 낮은 금액을 주는 것 역시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병원에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에는요. 그러니까
나무 의사가 나무 병원이 아니라는 의미는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일단은 나무 의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목치료기술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있거나 그러면은요, 행정도 해야죠, 회계도 해야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명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인원일 뿐, 그 외에 나무병원을 소속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공평하게 또는 서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급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병원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창업 또는 채용. 그리고 채용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급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나무의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주세요 했다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나무병원은 나무의사를 소속시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최소의 급여를 주려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는 1,000만 원만 줄 거야? 이것이 잘못되었냐면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용을 하려는 사람은 기업에서는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고 직접 취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1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5천만 원과 1,000만 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를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했어, 또는 이게 옳고 저게 틀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의 입장에서 나무의사는 1억을 원할 수도 있어요. 네. 나무병원에서는 연봉, 우리는 100만 원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상충하는 과정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을 하죠. 자,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나무의사는 높은 금액을 많이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고 낮은 금액을 받는 사람들은,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겠죠. 반면에 나무병원에서는요, 이 낮은 금액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높은 금액을 주는 거는요, 그렇게 별로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금액을 받으려는 나무의사와 적은 금액을 주려고 하는 나무병원 사이에서는 서로 당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는 이 부분이 사실은 취업이 되는 그 순간이고, 이것이 일종의 급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얼마인가 하는 거는 지금 또는 미래에 갔을 때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의사가 되면은 1억씩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억을 버시는 분들 보면은요, 경륜이 얼마가 될까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보통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경력이 얼마나 될까? 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나무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낮은 금액이었지만은 높은 금액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높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무의사가 1,000명, 2,000명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높은 급여를 받다가도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제일 처음 취업할 때의 급여라는 겁니다. 연봉이라는 거죠. 그 연봉은 일반적으로 평생 급여가 아닌 지금부터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급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낮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도 잘하고 꼭 회사에 필요해. 그러면은 계속 낮은 금액을 줄 수는 없겠죠. 높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높은 금액을 줬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은
당연히 이후엔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여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그러한 생물과 같은 상태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우의사 경륜 수준과 남우병원의 매출액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지는 거죠. 그 지점이 얼마일까 하는 거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 경력 없는데 자격증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봉 3천, 4천, 5천?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다른 사회를 보시면은요, 그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남우병원은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때문에 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남우의사의 급여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남우의사가 어느 정도의 경륜,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력을 갖추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력을 갖춘 이후에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원하시는 것들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남우병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남우의사의 수준이 약간 불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우의사는 높은 급여를 원하고 남우병원의 입장에서는 경력이 아직 짧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남우병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많은 남우병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남우의사를 취득하시거나 또는 남우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들은요, 지금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우병원과 남우의사의 수준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23년도 올해죠. 6월달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우의사가 아닌 식물보호기사나 수목보호기술자도 남우병원의 등록 기준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다 없어지고 남우의사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6월달에 사실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우의사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랬고요. 이때 남우의사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은 수는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고 많이들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 남우의사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남우병원들이 다 채워졌으니까는요. 그랬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우의사들이 나오면은요, 이제 남우의사 합격을 하시면은 채용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몇 년 동안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지난 23년 6월 달에 남우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폐업을 하신 남우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왜 폐업을 했냐면은 전에 말씀드렸죠. 투지 타산이 이후에는 별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올 1월 달에는 다시 남우병원을 창업할 거야 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에서 남우병원을 창업을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남우의사가 채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연간 100에서 200명 정도는 이렇게 새로 창업하시는 남우병원에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업체에서 남우의사들이 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고 나면은요, 그 인원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생길 경우에 채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인원들이 연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실제로 남우의사들이 몇 명 정도 더 필요할까 따지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회차에서 약 200분 조금 넘게 채용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채용을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문제는 그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무병원에서 원하는 수준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수준이 조금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채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웬만하면은 취업을 하셔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 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싸게 또 나무의사를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분들 말씀이고요. 회사나 또 나무의사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경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의사들도 보세요. 의과대학 다 거치고 자격하지만 바로 개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일정 기간 더 수련을 쌓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를 조금을 더 받겠다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된다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취업을 하시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나무병원은 사실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높은 급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정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 9회차에 합격을 하신 200여 분의 나무 의사분들, 이제 더 이상 취업처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새로 창업을 해서 채용을 하려는 나무병원들이 꽤 많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도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군데를 잘 확인해 보시면은 취업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무병원의 창업도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소하면은 폐업하는 빈도도 이제는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무병원의 이 진로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예산은 누가 만들까? 여러분들이 좀 다 만드셔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무의사가 아니라 나무병원을 위한 거잖아요. 나무병원에서는 이 예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꽤 많은 예산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디 가가지고 예산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무병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 되면은 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의사는 나무병원 아니고 나무병원 역시 나무의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